잠깐 쉬었다 가시죠. 언제 마지막으로 쉬어보셨는지 기억나시나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멍하니 앉아 있었던 시간 말입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서는 그런 시간조차 사치처럼 느껴지지요. 항상 무언가를 해야 하고 누군가를 챙겨야 하고 어딘가로 가야만 할 것 같은 그런 마음.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돌이켜보면 참 바쁘게들 살았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하루가 시작되고 저녁이 되어도 마음 한편은 늘 무언가를 걱정하고 있었지요. 밥상을 차리면서도 내일 일을 생각하고 잠자리에 들어서도 아이들 걱정, 돈 걱정, 일 걱정으로 쉽게 잠들지 못했던 밤들. 그렇게 하루하루가 지나가고 한 해가 가고 어느새 세월이 이렇게 흘러왔습니다. 앞만 보고 달려왔습니다. 뒤를 돌아볼 여유도 없었고 잠깐 멈춰설 용기도 내지 못했습니다. 멈추면 뒤처질 것 같았고 쉬면 게으른 사람이 될 것 같았으니까요. 그래서 아팠어도 참았고 힘들어도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어른의 도리라고 부모의 책임이라고 가장의 의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알 것 같습니다. 그렇게 쉼없이 달려온 우리에게도 잠깐 멈춰서서 숨을 고를 시간이 필요했다는 것을요. 아니, 필요한 정도가 아니라 당연히 가져야 했던 권리였다는 것을. 그 시간들 속에서 우리는 조금 더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었을 테고 조금 더 소중한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었을 테니까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너무 바쁘게 살아온 우리들의 이야기. 그리고 이제는 잠깐 쉬었다가도 괜찮다는, 아니, 쉬어야 한다는 이야기를요. 젊은 시절을 떠올려 봅니다. 그때는 정말 쉴 틈이 없었지요. 새벽같이 일어나 일터로 나가고 해가 지고 나서야 집으로 돌아오는 날들. 주말이라고 해서 쉬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주말에도 할 일은 넘쳐났고 집안일, 농사일, 아르바이트까지 손이 가는 대로 일을 했습니다.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가족들을 먹여 살릴 수 없었으니까요. 그 시절에는 쉬는 것이 죄처럼 느껴졌습니다. 주변을 둘러봐도 모두가 그렇게 살았으니까요. 이웃집도 친척들도 직장 동료들도 모두 아침부터 밤까지 일했습니다. 힘들다고 말하는 사람도 없었고 쉬고 싶다고 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냥 다들 묵묵히 자기 몫을 해냈지요. 부모님을 봉양해야 했고 아이들을 키워야 했고 집 한 칸이라도 마련해야 했습니다. 그것이 당연한 일이었고 해내야만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아프지 않은 척 했고 힘들지 않은 척 했습니다. 병원 갈 시간도 아까웠고 병원비도 아까웠으니까요. 웬만한 아픔은 참고 견뎠습니다. 약국에서 간단한 약 한두 알 먹고 다시 일터로 나갔지요. 그때는 그게 미덕이었습니다. 성실함의 상징이었고 책임감의 증거였습니다. 쉬지 않고 일하는 사람이 인정받는 시대였으니까요. TV에서도 신문에서도 어른들의 말씀 속에서도 늘 근면과 성실이 강조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 쉼 없이 달렸습니다. 돌이켜보면 참 대단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그 고된 시간들을 견뎌냈는지. 하루하루가 전쟁터 같았는데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냈으니까요. 그 시절의 우리는 정말 강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믿기지 않을 만큼 강인했지요. 하지만 동시에 생각합니다. 그때 조금만 더 여유가 있었다면 어땠을까 하고요. 일주일에 하루라도 온전히 쉴 수 있었다면, 한 달에 한 번이라도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면, 1년에 한 번이라도 여행을 갈 수 있었다면, 그랬다면 우리의 삶이 조금은 달라지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달려오다 문득 멈춰서게 되는 순간이 옵니다. 누군가는 갑작스러운 병으로, 누군가는 은퇴를 하면서, 또 누군가는 그저 어느 날 저녁 혼자 앉아 있다가 불현듯 그런 생각이 들지요.
나는 지금까지 무엇을 위해 이렇게 달려왔을까? 이게 정말 내가 원하던 삶이었을까? 조용한 밤이 그런 생각을 불러옵니다. 모두가 잠든 시간, 혼자 어둠 속에 앉아 있으면 지나온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지요. 젊은 날의 꿈들, 이루지 못한 소망들, 포기했던 것들, 놓쳐버린 순간들. 그 모든 것이 한꺼번에 떠올라 가슴 한편을 묵직하게 누릅니다. 그때서야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오랫동안 자신을 돌아보지 못했는지를. 가족을 위해, 생계를 위해, 남들에게 뒤처지지 않기 위해 달려왔지만 정작 나 자신은 어디쯤 와 있는지 한 번도 제대로 살펴보지 못했다는 것을요. 거울을 보면 낯선 얼굴이 보입니다. 언제 이렇게 늙었을까요? 주름이 깊어지고 머리카락이 휘어지고 허리가 구부정해진 모습. 그 모습 속에서 젊은 날의 나를 찾기란 쉽지 않습니다. 시간은 이렇게 빠르게 그리고 무심하게 흘러갔던 것이지요. 가만히 앉아 생각에 잠기는 시간이 많아집니다. 예전에는 그럴 여유가 없었는데 이제는 오히려 그런 시간이 너무 많습니다. 할 일이 없어서가 아니라 몸이 예전 같지 않아서, 그리고 마음이 예전처럼 바쁘게 움직이지 않아서입니다. 그 고요한 시간 속에서 우리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잘 살아온 걸까? 후회는 없을까? 남은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까? 쉬운 질문들이 아니지요. 답도 쉽게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질문들을 마주할 용기가 생겼습니다. 아니, 마주해야만 할 때가 온 것이지요. 먼저 떠나간 사람들이 생각납니다. 부모님은 이미 오래전에 세상을 떠나셨지요. 그때는 정신없이 바빠서 제대로 슬퍼할 시간도 없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나서도 곧바로 일상으로 돌아가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그분들이 자주 떠오릅니다. 특히 밤에 혼자 있을 때면 더욱 그립습니다. 살아계실 때 조금 더 잘해드리지 못한 것이 후회됩니다. 바빠서, 돈이 없어서, 시간이 없어서 차일피일 미루다가 결국 못해드린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맛있는 것 사드리기, 좋은 곳에 모시고 가기, 편하게 해드리기, 그런 당연한 것들조차 제대로 하지 못했지요. 부모님께 마지막으로 언제 안부 전화를 드렸는지, 언제 편하게 이야기를 나눴는지 기억도 잘 나지 않습니다. 늘 바쁘다는 핑계로, 나중에 하겠다는 생각으로 미루다가 결국 영영 기회를 놓쳐버렸습니다. 이제 와서 후회해봤자 소용없다는 것을 알지만 그래도 가슴 한편이 늘 아립니다. 형제들도 멀어졌습니다. 어릴 때는 그렇게 가까웠는데 어른이 되고 각자의 삶을 살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멀어졌지요. 명절에나 얼굴 보는 사이가 되었고 나중에는 그마저도 뜸해졌습니다. 연락을 해야겠다고 생각은 하면서도 바쁘다는 핑계로 미루다 보니 어느새 1년, 2년이 흘러버리곤 했습니다. 친구들 중에도 이미 세상을 떠난 이들이 있습니다. 같이 학교를 다녔던 친구, 함께 일했던 동료, 자주 어울렸던 이웃. 그들의 부고 소식을 들을 때면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그때 한 번 더 만날 걸, 그때 전화라도 할 걸 하는 후회가 밀려옵니다. 남아있는 친구들과도 자주 만나지 못합니다. 서로 나이가 들면서 몸이 불편해지기도 하고 멀리 떨어져 사는 경우도 많고 무엇보다 세월이 흐르면서 공통의 화제거리가 줄어들기도 했지요. 만나면 반갑지만 헤어질 때면 어딘지 모르게 쓸쓸합니다. 이렇게 하나 둘 사람들이 떠나가고 관계가 멀어지면서 우리는 점점 외로워집니다. 젊을 때는 사람들에 둘러싸여 살았는데 나이가 들수록 주변이 조용해지지요. 그제야 깨닫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관계가 얼마나 값진 것인지를요. 그때 왜 그랬을까? 이 말을 얼마나 많이 되뇌었는지 모릅니다. 지나간 일들을 돌아보면 후회되는 순간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지요. 조금만 더 부드럽게 말할 걸, 조금만 더 이해하려고 노력할 걸, 조금만 더 참을 걸, 그런 생각들이 끊임없이 떠오릅니다. 배우자에게 더 잘해주지 못한 것이 후회됩니다. 함께 산 세월이 길었지만 돌이켜보면 정말 마음을 다해 대했던 순간이 얼마나 될까 싶습니다. 늘 당연하게 생각했고 늘 곁에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그래서 소홀했고 무심했고 때로는 상처를 주기도 했지요. 고맙다, 사랑한다, 미안하다는 말을 더 자주 할 걸 그랬습니다. 입 밖으로 꺼내기 부끄럽다는 이유로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알 거라는 생각으로 그 말들을 삼켰습니다. 하지만 말하지 않으면 모릅니다. 표현하지 않으면 전해지지 않습니다. 그걸 이제서야 깨닫게 되었죠. 아이들에게도 후회가 남습니다. 더 많이 안아주고, 더 많이 놀아주고, 더 많이 이야기를 들어줄 걸 그랬습니다. 하지만 늘 바빴고, 늘 피곤했고, 늘 다른 걱정에 마음이 쏠려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조잘조잘 이야기할 때 제대로 귀 기울이지 못했고, 함께 놀자고 할 때 나중에 하자며 미루기 일쑤였지요. 엄하게만 키우려고 했던 것도 후회됩니다. 그게 아이들을 위한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칭찬보다는 질책을, 격려보다는 채찍을 더 많이 주었지요. 아이들이 잘못했을 때는 엄하게 꾸짖었지만 잘했을 때는 그저 당연하다는 듯 넘어갔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아이들이 얼마나 외로웠을까 싶습니다. 직장에서도 후회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승진과 성과에만 집중하느라 동료들과 진심으로 교류하지 못했고 후배들을 제대로 챙기지 못했습니다. 경쟁에서 이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남보다 앞서가는 것이 성공이라고 믿었지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잃어버린 것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사소한 일들도 떠오릅니다. 길에서 도움을 청하는 사람을 외면했던 일, 기부를 요청받았을 때 모른 척 지나쳤던 일, 어려운 이웃을 보고도 나 몰라라 했던 일. 그때는 내일도 바쁘고 힘들다고 생각했지만 지금 돌아보면 조금만 더 마음을 열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하지만 후회만 남은 것은 아닙니다. 지나온 시간을 돌아보면 부끄러운 순간들도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 살았다는 것만큼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 시절, 그 상황에서 우리는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가족을 위해 헌신했던 시간들은 분명 의미가 있었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했던 것도, 주말 없이 뛰어다녔던 것도 모두 가족을 먹여 살리고 더 나은 삶을 만들어주기 위해서였으니까요. 그 노력 덕분에 아이들은 배우지 못한 것 없이 자랐고 가정은 유지될 수 있었습니다. 어려운 시기를 견뎌냈다는 것만으로도 대단한 일입니다. 경제적으로 힘들었던 시절, 사회적으로 불안했던 시기를 우리는 무너지지 않고 버텨냈습니다. 때로는 한 길을 걸으면서도, 때로는 몸이 아파도 참으면서 이겨냈지요. 그 강인함, 그 인내심은 정말 존경받아 마땅합니다. 실수도 많이 했지만 그 실수에서 배우기도 했습니다.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서는 법을 알게 되었고 실패를 통해 겸손함을 배웠습니다. 모든 것이 순탄하지는 않았지만 그 과정에서 조금씩 성장했습니다. 젊은 시절의 우리보다는 분명 더 지혜로워졌고 더 너그러워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준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완벽하게 잘해주지는 못했어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도왔던 순간들이 있었지요. 어려운 이웃을 도왔던 일, 후배를 챙겨줬던 일, 친구의 어려움을 함께 나눴던 일, 그런 작은 선행들이 누군가에게는 큰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포기하지 않고 여기까지 왔다는 것 자체가 대단한 일입니다.
인생이라는 긴 여정을 중간에 내려놓지 않고 끝까지 걸어왔습니다. 힘들어도 견뎠고 지쳐도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 끈기와 의지는 스스로에게 인정해줘도 좋을 만큼 훌륭한 것입니다. 그러니 자책하기만 할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후회되는 일들이 있고 다시 돌아간다면 다르게 하고 싶은 일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순간이 지금의 우리를 만들었습니다. 완벽하지 않지만 최선을 다한, 부족하지만 진심을 다한 삶이었습니다. 이제는 스스로를 조금 더 너그럽게 바라봐도 좋지 않을까요? 잘못한 것만 떠올리지 말고 잘해낸 것도 기억해야 합니다. 후회만 하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온 자신을 조용히 인정하고 격려해 주어야 합니다. 이제 남은 인생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젊었을 때는 항상 앞만 봤습니다. 더 높은 곳, 더 먼 곳을 향해 끊임없이 달려갔지요. 목표를 세우고 계획을 짜고 성취를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게 삶의 전부인 것처럼, 그게 행복으로 가는 유일한 길인 것처럼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더 이상 앞만 볼 필요가 없다는 것을요. 이미 충분히 달려왔고 이미 충분히 이루었습니다. 이제는 속도를 늦추고 방향을 바꾸고 때로는 멈춰서도 괜찮습니다. 아니, 그래야만 합니다.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10년이 될 수도 있고 20년이 될 수도 있고 어쩌면 그보다 더 길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간의 길이가 아니라 그 시간을 어떻게 채우느냐입니다. 양이 아니라 질이지요. 더 이상 남과 비교할 필요도 없습니다. 누가 더 많이 가졌는지, 누가 더 성공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남보다 더 많은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 만족할 수 있는 것입니다. 큰 집, 비싼 차보다 편안한 마음, 건강한 몸이 더 소중합니다. 목표도 달라집니다. 젊었을 때는 성취와 성공이 목표였다면 이제는 평안과 행복이 목표입니다. 무언가를 더 얻기 위해 애쓰기보다는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하고 그것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해졌습니다. 욕심을 줄이고 마음을 비우고 단순하게 사는 것이 오히려 더 풍요로운 삶임을 깨닫게 되었지요. 시간을 대하는 태도도 변했습니다. 예전에는 시간이 무한정 있는 것처럼 함부로 썼습니다. 나중에, 다음에, 언젠가는 하겠다고 미루기 일쑤였지요.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시간이 유한하다는 것을, 주어진 하루하루가 얼마나 소중한지를요. 그래서 이제는 조금 다르게 살아가려 합니다. 바쁘게 살기보다는 의미 있게 살려 하고 많이 하기보다는 제대로 하려 합니다. 하루를 허투루 보내지 않으려 하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진심을 다하려 합니다. 완벽하게 살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 후회를 조금이라도 줄이려 노력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가장 크게 느끼는 것이 건강입니다. 젊었을 때는 몸이 아무리 피곤해도 하룻밤 자고 나면 괜찮았습니다. 밤을 새워도 무리를 해도 금방 회복되었지요. 그래서 몸을 함부로 다뤘습니다. 제대로 먹지 않아도, 충분히 쉬지 않아도 버틸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조금만 무리해도 며칠씩 피곤이 가시지 않고 작은 통증도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이곳저곳이 아프고 계단을 오를 때 숨이 차고 오래 걷기만 해도 다리가 저립니다. 젊었을 때는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이제는 쉽지 않게 느껴집니다. 병원에 가는 횟수도 늘었습니다. 정기검진도 받아야 하고 만성질환 관리도 해야 하고 이곳저곳 불편한 곳이 생겨 병원을 찾게 됩니다. 약 먹는 것도 일상이 되었지요. 아침에 먹는 약, 저녁에 먹는 약, 식후에 먹는 약, 약봉지가 점점 늘어납니다. 주변에서 아픈 사람들 이야기를 자주 듣게 됩니다. 암 진단을 받았다는 소식, 수술을 받았다는 소식, 투병 중이라는 소식.
그럴 때마다 남의 일 같지 않습니다. 나도 언제든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지요. 건강은 결코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언제든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실감합니다. 그제야 깨닫게 됩니다.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지를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지위가 아무리 높아도 건강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맛있는 음식도 제대로 먹을 수 없고, 가고 싶은 곳도 갈 수 없고, 하고 싶은 일도 할 수 없습니다.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건강 관리에 신경을 씁니다.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몸에 좋은 음식을 먹으려 하고 충분히 쉬려고 노력합니다. 젊었을 때 그랬어야 했는데 이제서야 정신을 차린 것이지요. 늦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지금이라도 시작하는 것이 낫습니다. 작은 것에도 감사하게 됩니다. 아침에 통증 없이 일어날 수 있는 것, 밥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것, 스스로 화장실을 갈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젊었을 때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이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축복이라는 것을요. 건강한 하루하루가 가장 큰 자산입니다. 돈보다, 명예보다, 무엇보다 소중한 것이 건강입니다. 그걸 지키는 것이 이제 우리의 가장 중요한 일이 되었습니다. 돈과 권력에 대한 생각도 달라졌습니다. 젊었을 때는 돈을 많이 벌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야 가족을 잘 먹여 살릴 수 있고 남들에게 무시당하지 않을 수 있다고 믿었지요. 그래서 돈을 벌기 위해 무던히 애썼습니다. 더 좋은 직장, 더 높은 연봉, 더 많은 재산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습니다. 권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승진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영향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야 인정받고 존중받고 사람들이 함부로 대하지 못한다고 믿었지요. 그래서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애썼고 남보다 앞서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돌아보니 그것들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돈을 많이 번다고 해서 행복해지는 것은 아니었고, 높은 자리에 올라간다고 해서 만족스러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돈과 권력을 줬다가 놓친 것들이 더 많았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 가족과의 시간을 희생했고, 승진하기 위해 건강을 해쳤습니다. 더 많이 갖기 위해 필요한 것까지 포기했고, 더 높이 올라가기 위해 소중한 관계들을 잃었습니다. 그렇게 얻은 것들이 과연 잃은 것들보다 가치 있는 것이었을까요? 이제는 압니다. 많이 가지는 것보다 편안히 잠들 수 있는 하루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요. 높은 자리에 있는 것보다 마음 편한 관계가 더 소중하다는 것을요. 통장 잔고가 많은 것보다 따뜻한 밥 한 끼를 함께 나눌 사람이 있는 것이 더 값지다는 것을요. 욕심을 줄이니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더 가져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니 지금 있는 것에 감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남과 비교하지 않으니 열등감도 질투도 사라졌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남보다 적더라도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니 행복해졌습니다. 물론 돈과 권력이 전혀 필요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살아가는 데 필요한 만큼은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이상을 탐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 그것을 위해 다른 소중한 것들을 희생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이제는 알게 되었습니다. 진짜 부자는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만족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진짜 성공한 사람은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편안한 마음으로 하루를 마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우리는 진짜 부자가 되고 진짜 성공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자녀에 대한 마음도 복잡합니다. 아이들을 키우면서 참 많은 것을 희생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포기하고 내가 먹고 싶은 것을 참으면서 아이들에게 더 나은 것을 주려고 애썼지요. 그게 부모의 도리라고 생각했고 그게 사랑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미안한 마음도 듭니다. 아이들에게
너무 많은 것을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내가 이루지 못한 꿈을 아이들이 대신 이루어 주길 바랐고,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을 아이들이 가지길 원했습니다. 그것이 아이들에게는 부담이었을 텐데 그걸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엄하게만 키운 것도 후회됩니다. 칭찬보다는 꾸중을 더 많이 했고, 격려보다는 질책을 더 많이 했습니다. 그게 아이들을 단단하게 키우는 방법이라고 생각했지만, 지금 생각하면 아이들이 얼마나 서운했을까 싶습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다정한 손길 한 번이 더 필요했을 텐데요. 아이들이 어른이 되고 나서는 또 다른 기대를 했습니다. 자주 찾아와 주길 바랐고, 늘 연락하며 지내길 원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도 자신의 삶이 있고 바쁜 일상이 있습니다. 그걸 이해하면서도 섭섭한 마음을 완전히 지울 수는 없었지요. 하지만 이제는 내려놓으려 합니다. 아이들에게 더 이상 기대하지 않으려 하고 요구하지 않으려 합니다. 아이들이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부모로서 해줄 수 있는 최선은 그들을 믿고 응원하고 필요할 때 곁에 있어주는 것입니다. 때로는 아이들에게 고마운 마음도 듭니다. 완벽하지 않은 부모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자라준 아이들에게 감사합니다. 힘든 시기를 함께 견뎌줘서, 부족한 부모를 이해해줘서, 그렇게 어른이 되어줘서 고맙습니다. 이제는 아이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최대한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스스로 하고, 건강을 잘 관리해서 아이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 합니다. 아이들이 효도해야 한다는 의무감보다는 부모를 보고 싶어서 찾아오는 그런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로서의 역할도 이제 바뀌어야 할 때입니다. 가르치고 이끄는 역할에서 믿고 지켜보는 역할로, 요구하는 관계에서 존중하는 관계로 변화해야 합니다. 그것이 아이들을 위한 일이고 나 자신을 위한 일이기도 합니다. 요즘은 작은 즐거움에 눈을 뜨고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큰 성공, 큰 성취만이 의미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작은 것들은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고 시간 낭비라고 여겼지요. 하지만 이제는 그 작은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되었습니다. 아침에 마시는 따뜻한 차 한 잔이 좋습니다. 천천히 우려내고 향을 맡고 한 모금씩 음미하는 시간, 그 시간이 하루를 시작하는 작은 의식이 되었습니다. 바쁘게 커피를 들이켜던 젊은 날과는 다른 여유로운 아침입니다. 산책도 즐겁습니다. 목적 없이 동네를 걷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집니다. 계절의 변화를 느끼고 길가의 꽃을 보고 이웃과 인사를 나누는 것, 그런 평범한 일상이 이제는 소중한 취미가 되었습니다. 책 읽는 시간도 늘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책을 읽어도 빨리 읽어야 한다는 강박이 있었습니다. 한 달에 몇 권을 읽어야 한다는 목표도 있었지요. 하지만 이제는 천천히 음미하며 읽습니다. 한 문장이 마음에 들면 여러 번 읽기도 하고 한참을 생각에 잠기기도 합니다. 정원을 가꾸는 일도 시작했습니다. 작은 화분에 꽃을 심고 물을 주고 성장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 생명이 자라나는 과정을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평화로워집니다. 꽃이 피면 기쁘고 시들면 아쉽지만 그 모든 과정이 의미 있습니다. 음악을 듣는 것도 좋아졌습니다. 젊은 시절 들었던 노래를 다시 들으면 그때의 추억이 떠오릅니다. 가사 하나하나가 다르게 들리고 멜로디가 가슴에 와닿습니다. 음악 속에서 위안을 얻고 추억을 되살리고 감정을 정리합니다. 사진을 찍는 것도 즐겁습니다. 거창한 풍경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일상의 소소한 순간들을 담습니다. 아침 햇살, 저녁 노을, 식탁 위의 밥상, 창가의 화분, 그런 평범한 것들을 사진으로 남기고 나중에 다시 보면서 그날을 떠올립니다. 친구들과 수다 떠는 시간도 소중합니다. 거창한 이야기를 나누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저 함께 앉아 차 한 잔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웃고 공감하고 위로받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 것이 행복입니다. 이런 작은 즐거움들이 모여 하루를 채웁니다. 큰 성공, 큰 성취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하루를 웃으며 시작하고 평온하게 마무리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런 하루가 쌓여 의미 있는 인생이 됩니다. 나이가 들면서 베푸는 일에 관심이 생겼습니다. 젊었을 때는 받는 것에만 집중했습니다. 더 많이 얻고 더 많이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지요. 남에게 주는 것은 손해라고 여겼고 나눔은 여유가 있을 때나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행복하다는 것을, 나누는 것이 오히려 더 풍요로워지는 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많이 가지고 있어도 쓰지 않으면 무슨 소용일까요? 나눌 때 비로소 그것이 진짜 가치를 발휘합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합니다. 이웃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기도 하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기도 합니다. 큰 돈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관심 어린 눈길 하나도 충분한 나눔입니다. 누군가에게 힘이 되어주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습니다. 봉사활동도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있을 때 복지관에 가서 도움이 필요한 일을 돕습니다. 거창한 일은 아니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들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 오히려 내가 더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감사의 말 한마디, 환한 미소 하나가 하루를 행복하게 만듭니다. 후배들에게 경험을 나눠주는 것도 좋아졌습니다. 내가 살아오면서 배운 것들, 실패하면서 깨달은 것들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들이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가르친다기보다는 나누는 것이지요. 손주들에게 시간을 내주는 것도 나눔입니다. 바쁜 자녀들을 대신해 손주들을 돌봐주고 함께 놀아주고 이야기를 들어줍니다. 피곤하기도 하지만 그 시간이 손주들에게는 소중한 추억이 될 것입니다. 내가 줄 수 있는 가장 값진 선물은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베풀면서 느끼는 것은 이것이 결코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내가 주는 만큼 받고 나누는 만큼 풍요로워집니다. 물질적으로는 줄어들 수 있지만 마음은 더 풍성해집니다. 감사와 보람으로 채워지는 것이지요. 덕을 쌓는다는 말의 의미도 이제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그저 도덕적인 가르침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덕을 쌓는 것이 나 자신을 위한 일이기도 하다는 것을요. 남에게 좋은 일을 하면 그것이 결국 나에게 돌아옵니다. 직접적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마음의 평화와 행복으로 돌아옵니다. 남은 인생을 베풀며 살고 싶습니다. 많이 주지 못하더라도 마음만큼은 따뜻하게 나누고 싶습니다. 그렇게 살다 가는 것이 아름다운 마무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행복은 멀리 있지 않았습니다. 젊었을 때는 행복이 저 먼 곳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목표를 이루면, 돈을 많이 벌면, 성공하면 행복해질 거라고 믿었지요. 그래서 끊임없이 무언가를 쫓았습니다. 하지만 목표에 도달해도 행복은 오지 않았고 다시 새로운 목표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이제야 깨닫습니다. 행복은 도달해야 할 목적지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느끼는 것이라는 것을요. 미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에 있는 것이고 큰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에서 오는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창밖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행복입니다. 따뜻한 햇살이 방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는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된다는 것, 아직 내게 시간이 있다는 것, 그것이 축복입니다. 가족과 함께 밥을 먹는 것도 행복입니다. 특별한 음식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함께 식탁에 앉아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고 웃는 것,
그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는 압니다. 언젠가는 그런 시간이 더 이상 오지 않을 테니까요. 건강하게 걸을 수 있다는 것도 행복입니다. 두 다리로 서서 원하는 곳에 갈 수 있다는 것, 손으로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것,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다는 것, 이 모든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다. 병상에 누워있는 사람들을 보면 더욱 그렇습니다. 친구가 있다는 것도 행복입니다. 외롭지 않다는 것,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는 것, 함께 웃을 수 있다는 것, 나이가 들수록 친구의 소중함을 더 깊이 느낍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 누군가 나를 기억해주고 걱정해준다는 것이 얼마나 큰 위안인지요. 잠자리에 들 때 마음이 편안한 것도 행복입니다. 오늘 하루 나쁜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 양심에 거리끼는 일이 없다는 것, 그래서 편안히 잠들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돌이켜보면 행복은 늘 곁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했을 뿐이지요. 더 큰 것을 찾느라, 더 먼 곳을 바라보느라 지금 여기에 있는 행복을 놓쳤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행복은 이미 내 곁에 있고 내 안에 있습니다. 잠깐 쉬었다 가시죠. 이 말이 참 좋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이렇게 말해준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나에게 이 말을 해주면 됩니다. 잠깐 멈춰도 괜찮다고, 쉬어도 된다고 스스로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쉰다는 것은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게으른 것도 아니고 나약한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쉼은 다시 시작하기 위한 준비입니다. 숨을 고르는 시간이고 힘을 비축하는 시간입니다. 쉬지 않고 달리기만 하면 결국 쓰러지고 맙니다. 젊었을 때는 그걸 몰랐습니다. 쉬지 않고 달려야 한다고, 멈추면 뒤처진다고 생각했지요. 그래서 아파도 참았고 힘들어도 견뎠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무리하다가 결국 몸도 마음도 상했습니다. 이제는 압니다. 쉼의 중요성을요. 멈춰서서 뒤를 돌아보는 것, 지금까지 온 길을 되짚어보는 것, 앞으로 갈 길을 생각해보는 것, 이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방향을 잃지 않고 제대로 된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쉼은 사치가 아니라 필수입니다. 밥을 먹고 잠을 자는 것만큼이나 중요합니다. 몸이 쉬어야 하는 것처럼 마음도 쉬어야 합니다. 계속 긴장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하면 마음이 병듭니다. 때로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아무 생각 없이 쉬어야 합니다. 쉬는 방법도 여러 가지입니다. 가만히 앉아 있는 것도 쉼이고, 산책하는 것도 쉼입니다. 책을 읽는 것도 쉼이 될 수 있고, 음악을 듣는 것도 쉼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을 비우고, 긴장을 풀고, 평화를 느끼는 것입니다. 쉬는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낄 필요가 없습니다. 충분히 일해왔고, 충분히 노력해왔습니다. 이제는 쉴 자격이 있습니다. 아니, 쉬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나 자신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입니다. 잠깐 쉬었다 가는 것, 그것이 더 멀리 가는 방법입니다. 잠깐 멈춰 서는 것, 그것이 더 오래 걷는 비결입니다. 서두르지 말고, 조급해하지 말고, 나의 속도로 천천히 가면 됩니다. 앞으로의 여생을 어떻게 살고 싶은지 생각해 봅니다. 이제는 남과 비교하지 않으려 합니다. 누가 더 잘 사는지, 누가 더 성공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는 나의 길을 가면 됩니다. 남들이 뭐라고 하든, 남들이 어떻게 사든, 그것은 그들의 삶이고, 나에게는 내 삶이 있습니다. 빠르게 살지 않으려 합니다. 젊었을 때처럼 서두르지 않고 조급해하지 않고 천천히 살려고 합니다. 일찍 도착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과정을 즐기며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적지보다
여정이 더 의미 있습니다. 욕심을 줄이려 합니다. 더 많이 가지려고 하지 않고 지금 있는 것에 만족하려 합니다. 큰 집, 비싼 차, 많은 돈보다는 평온한 마음, 건강한 몸, 따뜻한 관계가 더 소중합니다. 많이 가진다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 만족할 줄 안다는 것이 진짜 행복입니다. 관계를 소중히 하려 합니다. 새로운 관계를 만들기보다는 기존의 관계를 잘 유지하려 합니다. 가족, 친구, 이웃과의 관계를 더 깊이 있게 만들고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관계를 만들려 합니다. 사람이 재산입니다. 관계가 자산입니다.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려 합니다. 무리하지 않고 내 몸의 신호를 잘 듣고 필요하면 쉬고 아프면 치료받으려 합니다. 건강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그러니 건강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즐거움을 찾으려 합니다. 거창한 즐거움이 아니라 작은 즐거움을요. 아침 햇살, 따뜻한 차, 좋은 책, 산책길의 꽃, 이런 소소한 것들에서 기쁨을 찾으려 합니다. 큰 성취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하루하루를 즐겁게 보내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베풀며 살려 합니다. 받으려고만 하지 않고 나누려 합니다. 많이 주지 못하더라도 따뜻한 마음만큼은 나누려 합니다. 그렇게 살다 가는 것이 의미 있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후회를 줄이려 합니다. 과거를 후회하기보다는 지금을 충실히 살려 합니다. 미래를 걱정하기보다는 오늘에 집중하려 합니다. 지나간 일은 바꿀 수 없고 아직 오지 않은 일은 알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입니다. 감사하며 살려 합니다. 불평하기보다는 감사할 일을 찾으려 합니다. 없는 것을 아쉬워하기보다는 있는 것에 고마워하려 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면 행복해집니다. 모든 것이 축복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살다 가고 싶습니다. 조급하지 않게, 비교하지 않게, 나의 속도로 천천히 의미 있게 행복하게.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돌아보는 것, 그것은 때로 외롭고 슬픈 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고 있는지 생각해 보는 시간이니까요. 오늘 하루만큼은 잠깐 멈춰 서 보시면 어떨까요? 바쁜 일상 속에서 잠깐이라도 시간을 내어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차 한 잔 내려 마시면서 혹은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면서 지나온 시간들을 떠올려 보세요. 후회되는 일도 있을 것이고 아쉬운 일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잘해낸 일도 있고 감사한 일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모여 지금의 당신을 만들었습니다. 완벽하지 않지만 최선을 다한, 부족하지만 진심을 다한 삶이었습니다. 이제는 조금 쉬어도 괜찮습니다. 아니, 쉬어야 합니다. 너무 오래, 너무 열심히 달려왔으니까요. 잠깐 쉬었다 가는 것이 게으른 것이 아니라 더 멀리 가기 위한 준비입니다. 숨을 고르고 힘을 비축하고 다시 걸어가면 됩니다.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시간의 길이가 아니라 그 시간을 어떻게 채우느냐입니다. 조급하지 않게, 비교하지 않게, 욕심내지 않게 살아가면 됩니다. 지금 있는 것에 감사하고 곁에 있는 사람을 소중히 하고 하루하루를 의미 있게 보내면 됩니다. 행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 곁에 있습니다. 아침 햇살, 따뜻한 차, 편안한 잠자리, 함께 웃을 사람. 이런 것들이 진짜 행복입니다. 큰 것을 찾지 마세요. 이미 가진 것에 눈을 돌리세요. 오늘 저녁 하루를 마무리하며 스스로에게 말해보세요. 오늘 하루도 수고했어. 잘했어. 자신을 다독이고 격려하고 사랑해주세요.
당신은 그럴 자격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 눈을 뜨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오늘도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구나. 감사하다.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고 천천히 살아가세요. 잠깐 쉬었다 가도 괜찮습니다. 천천히 가도 괜찮습니다. 당신의 속도로, 당신의 방식으로 살아가면 됩니다.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삶입니다. 오늘 하루만큼은 정말 잠깐이라도 멈춰서서 자신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말해주세요. 잠깐 쉬었다 가자.